안녕하세요. 팁으로도 화끈한 시사토크. 저는 진행을 맡은 김준일입니다. 총선 기획,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 시작합니다. 화끈한 시사토크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회 문제점을 진단하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하는 국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선거철을 앞두고 요즘 예비 후보들의 포부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쯤 되면 도대체 얼마나 일하기 어려운 환경인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법조인이신 김지혜 변호사께 궁금한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을 하고는 있겠죠.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겠는데, 예. 그 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입법 기관으로서의 국회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안에 모여 있는 개개인, 국회의원 개개인은 대중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예. 입법 기관으로서의 어떤 국회의원의 모습보다는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입법의 기능은 지금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당리당략, 정략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장 소장님은 사실 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오랫동안 국회에 계셨어요. 좀 이런 말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좀? 억울합니다. 예. 국회의원이 입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국회의원은 첫 번째 입법 활동해요. 두 번째 행정부를 감시 견제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 활동을 해요. 그게 바로 민원이죠. 예.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그것을 의정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들인데 지금 너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국회의 초점이 도대체 법안 발의를 왜 이렇게 못했냐. 네. 19대 때는 발의된 것 중에 45%가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29%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너희들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놓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렇군요. 억울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굉장히 팽팽하고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아는 보좌관들, 국회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일 안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과로로 죽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토론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일은 기본적으로는 입법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해온 이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화끈한 시사토크에서 짚어봅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강경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단호하게 나선 여당과 이에 맞설 대응의 키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야당. 밀어붙이기와 대치의 끝없는 반복 속에 국민의 피로도는 높아졌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즉 무제한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저지하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외에도 국회 입법대전 속에는 몸싸움과 단식 농성, 기소가 반복되며 입법기관의 권위에도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21대 국회가 아직 계류 중인 쟁점 현안을 두고 입법대 타협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지 화끈한 시사토크에서 분석합니다. 예, 영상을 보셨는데 지난해를 한번 돌이켜보면 국회 입법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패스트트랙 대치 전국,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슈였고 지금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해 패스트트랙 전국에 대해서. 일단은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책무가 각계각층의 일단 이익을 대변을 하잖아요. 예. 대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해서 어떤 그런 법안을 도출해내는 것까지 해야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일을 했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같은 경우에 이제 각 당의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맞물리면서 일종의 이제 주고받기가 된 그런 형식이었어요. 예. 이제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굉장히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과정에서 제1야당, 이제 가장 거대한 제1야당이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결과 이 갈등이 끝내 어떻게 조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갈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이 마무리가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패스트트랙 그 법안의 내용 자체도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이면에는 아무리 조정을 해보려고 해도 서로 이렇게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아예 오지도 않고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것을 이제 기본 전제로 두고 보면 처음부터 국회의 기능 자체가 매우 좀 마비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은 상황이었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정말로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된 한 해가 아니었나 지난해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해 어떤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과 그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기본적으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예. 제1야당을 제외하고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국회 역사상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 잘못된 관행을 이 집권 여당이 예.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서 앞으로 국회 역사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예. 계속해서 이용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국민들의 이익에 맞는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건데 예.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당리당략적인 법안들이 많았어요. 공수처 법안, 선거법 이런 것들은 과연 국민의 삶에 어떻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각 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법안 처리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그 필리버스터의 어떤 법적 논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필리버스터 야당 측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제 한창 통과가 되려고 하니까 지난해 12월이었죠. 특히 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면서 법안을 저지하겠다라고 나섰는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거 자체는 합법인 거죠? 네, 그렇죠. 국회법에 예. 근거가 있고요. 제 106조 2항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무제한 토론인데 이제 그 근거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시를 할 경우에 이 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은 우리 국회법상 당연히 이제 가정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일부분의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야당이 국회 그 필리버스터를 이제 신청을 할 때에 그런 의도가 이제 과연 어떤 합리적인 토론을 위한 그런 필리버스터 신청이었느냐 뭐 이런 것들도 개개로 별개로 판단이 돼야 될 문제겠죠. 이 필리버스터 법안은요. 예, 어떤 장 합리적인 예. 그러한 법안 설명이 아니라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예요. 다수당이 여러 다른 정당과 연합을 해가지고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예. 상대적으로 소수당이 이 법안은 통과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것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법안인데 그것조차도 민주당은 무슨 햄이나 치즈를 먹는 것처럼 무슨 살라미 전술로 해서 3일 정도로 끊어가지고 회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관행을 계속 만들어갔다라고 저는 계속 평가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는데 국회의장은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근데 저는 허용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허용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국회법상 분명히 의장이 예.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물론 이 과정에서 뭐 의장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어떤 의장의 책임을 묻거나 이러긴 이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도 결국은 의장이 지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김재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제가 한 부장님. 가지만 좀 보충해 드리면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는 안건이 있어요.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산안 같은 거. 예산안. 그거 외에는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3분의 1 정도가
그 국회의원 3분의 1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무제한 토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국회를 언제 여는지 국회 회기 안건이라 할지라도 원래는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국회의장님께서 좀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국회법상 좀 미법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걸로 인해서 살라미 전법이라고 방금 아까 뭐 햄 치즈까지 비유를 하셨는데 어쨌든 여당에서 왜냐하면은 필리버스터 법안 한번 올라간 법안은 다시 재차 필리버스터를 그렇죠.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재차 열어서 이제 하나씩 통과를 시켰는데 그 과정 자체가 소장님께서는 약간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통과된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죠. 편법이죠, 편법. 편법. 그거를 이제 국회의장께서 이용을 하신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안은 우리나라 사법질서 체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데 그거를 4+1이라는 임의단체를 통해서 처리했다라는 것 그리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4+1이라는 임의단체로 처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회 역사상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고 보여져요. 그런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입법을 좀 잘해보겠다라고 여와 야가 대화를 좀 잘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합의를 못 이루고 필리버스터까지 패스트트랙의 안을 태우고 그거를 필리버스터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여야가 충돌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뭐 다양한 이제 뭐라고 전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그런 전법을 많이 썼는데 단식, 뭐 삭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단식이나 삭발 뭐 이렇게 하면서 국회 의사 진행이나 이런 걸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당도 전법을 많이 썼죠. 아, 아까 그런가요? 말했던 살라미 전법도 그렇고 아, 그렇군요. 예. 서로 예. 전법을 많이 썼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진짜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어쨌든 4+1 그 협의체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좀 국회법상 규정도 없고 좀 애매한 그런 그 집단이기는 해요. 물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애당초에 4+1 협의체가 탄생하도록 하게 된 데에는 제1야당의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1야당이 그동안 이렇게 논의되어 어떤 그런 뭐 선거법이라든지 뭐 공수처법 이런 데에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아예 대화를 할 생각도 없다. 예, 이런 그렇죠. 식의 그 와중에 그 나머지 4개 당이 모여서 이제 그 결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결성을 정치적인 능력을 통해서 또 설득을 통해서 못하도록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근데 그런 기회를 지금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면서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이제 마지막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막 무슨 뭐 동물국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뭐 난장판이 벌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 와중을 그러니까 무조건 여당이 이런 4+1이나 혹은 살라미 전술 이거 전부 다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비판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뭐 양쪽의 책임도 모두 동등하게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뭐 이쪽 저쪽 다 뭐 잘한 쪽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당의 예. 책임이 99%라고 생각이 아, 듭니다. 여당의 책임이 99%다. 네, 그게 바로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는 거죠. 집권 여당은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이 있어요. 야당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도록 하는 게 근데 집권 여당의 책임이고 민주당에서는 정치력입니다. 계속 들어와서 우리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때 뭐 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당이냐, 당신들은 당리당략만 하는 당이냐, 저런 당 국민들이 혼내줘야 된다. 하지만 우리 회담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회담을 합니까?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았어요. 옛날에 새누리당이 원내 운영위원장을 하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을 때는요. 예. 아침마다 뭐 이렇게 그냥 야당 원내대표실 가가지고 아유 좋았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기도 하고 박영선 원내대표 할 때는요 이왕구 그때 원내대표가 꽃다발도 사들고 가고 아침에 예.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책임이 집권 여당이 있었는데 너무 혼내기만 하고 공방만 했다. 그래서 좀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기획,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를 주제로 화끈한 시사 토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극심한 대치와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급냉 모드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월 17일 30일간의 일정으로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임시국회 쟁점이 뭐라고 좀 보시나요? 제일 큰 쟁점은요. 코로나19 관련된 감염 3법이죠. 감염법, 예. 검역법, 의료법 이런 것들인데요. 이 검역법과 간염법은 예전에 돼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이것이 이제 새롭게 발의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는데 이 검역법, 감염법에도 조금 더 논의를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감염법을 고치겠다는 이유가 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좀 더 잘 막기 위한 건데 예. 법정 전염병으로 코로나19를 안 넣는데요. 이번에 감염법에 왜 안 넣는 건가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얘기예요. 어. 그래서 뭘 넣겠냐면은 에볼라 바이러스 이거는 감염법에 넣겠다. 근데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조금 더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활력 민생법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것은 2월 26일까지는 꼭 처리를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은 꼭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과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가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244개 법안의 대부분은 잘 처리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244개 법안 잘 처리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재일 변호사님은 이번 임시국회 뭐 쟁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좀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코로나19가 지금 모든 사회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예. 근데 이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시장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계속 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19까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전염병이 찾아오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국가 경제가 굉장히 휘청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게 어쩌다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회에서 잘 논의를 해서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최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 시국이다,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비상이란 단어를 6번이나 썼어요. 그 정도로 지금 경기 침체의 골이 매우 깊은 상황이고 그래서 국회가 좀 더 힘을 모아서 우리 정치가 민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떤 모범을 지금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번 국회 아까 전에 좀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 네. 이번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보여지죠. 사실 5월에 잠깐 열리긴 하겠지만은 예. 하지만 이번 마지막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이 있다라면은 소장님께서는 어떤 걸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관련 법안, 그다음에 예. 미세먼지 법안도 이거 꼭 통과돼야 돼요. 미세먼지 법안. 예,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봄이 오면 또 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미세먼지가. 그리고 예. 금융소비자보호법하고 또 교통안전법안도 있어요. 어린이 예. 교통안전법안. 그때 민식이 법안이 통과됐지만 그렇죠. 다른 법안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좀 같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다는 걸 밑에 이해관계. 말씀드리고요. 예. 좀 소비자 집단소송법이 좀 빨리 통과를 됐으면 좋겠는데. 소비자 집단소송법이요. 예,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앞서서 지금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이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의 그 개선 법안입니다. 예. 근데 뭐냐면 이제 그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피해자들한테 지우지 않고 예. 기업에게 전환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의 법안인데 예. 지금 이게 아직 아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이 부분을 조금 이게 바로 저는 일종의 혁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 교정이 돼야지 이 자본주의 시장이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매우 시급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굉장히 최근에 이런 집단 소송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또 대량적인 그런 소비자 피해자들이 발생되는 이제 그런 사태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좀 반드시 좀 교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네, 차별금지법이 예. 최근에 굉장히 많은 트랜스젠더 이슈도 우리 사회에 크게 이제 불거졌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사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 숙대 입학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자꾸 미뤄만 두지 말고 국회에서 좀 이 부분을 명확히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만 예. 드릴 게 소장님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김재희 변호사님 그 집단소송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법안을 반대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한국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 말씀하시는 미래통합당. 거죠? 예, 그 자매 정당이죠, 미래한국당. 아직도 헷갈려요. 아직도 저희도. 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예. 그런 법안들을 좀 더 점진적으로 생각해서 음. 판단해서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차별금지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회에서 좀 논쟁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수 기독교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서는 제정하면 안 된다. 이거 뭐 동성애 합법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까지 나오는데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소장님?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뭐 성, 뭐 지역, 나이, 성별, 예. 뭐 장애, 국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동성애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은 기독교회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여태까지 3번의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으로 예. 발의가 됐었는데 예. 그것이 다 그냥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됐어요. 음. 그 이유는 아니 차별금지법 하면은 당신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교계의 지적 때문이죠.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흔쾌하게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예.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차별금지법을 빼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거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여러 가지로 처리할 수 있으니 차별금지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정치적 부담은 좀 느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그럼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 법안이 변호사님께서는 꼭 처리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새롭게 발의되지를 않았고 이것을 발의해야 되는 거는 정부가 발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네. 지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잖아요, 우리 장 소장님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내일부터 차별이 없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근데 차별금지법은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최소한 인권 보장이나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차별금지법 정도를 제정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일부 뭐 동성애를 옹호한다라는 그런 비판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못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비겁한 자세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저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말했듯이 국회가 바로 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은 정부에 미루지 말고 국회가 되도록이면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오늘 주제가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 원래는 이제 일하는 국회에서 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예시로 시급하게 또 처리해야 될 법안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다시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죠. 국회 내 갈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나왔는데 우선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2019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로 이 법의 취지대로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됐느냐,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부터 장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국회의 여러 가지 관행과 어려움을 법으로 규제만 할 수는 없어요. 선진화법 만들어놨다고 해서 선진화법 안 지키잖아요. 예. 선진화법의 근본적인 취지는요. 대화와 타협과 양보로 그렇죠. 국회 협치를 통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라. 이건데 이것이 악용됐어요.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그냥 패스트트랙에 담아가지고 예. 좀 더 많은 여당, 야당 힘을 합쳐가지고 한쪽 야당을 빼고 처리하는 그런 데 이용을 당했거든요. 거기에 또 몸싸움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 몸싸움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고발당하는 경우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60여 명 정도가 야당 쪽에서는 그렇죠. 그때 고소고발을 당했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법안으로 국회의 어떤 대화 타협을 규정하고 뭐 제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은? 법조인으로서 왜 법을 안 지키냐 이런 좀 따끔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저도 예. 비슷한 의견인데 그런가요? 비슷한 선진화법을 의견. 예. 만든다고 선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당초에 선진화법 같은 그런 법으로 이 국회의원들을 통제하려고 한 것 자체가 좀 잘못이
이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오죽 안 지키면은 법으로라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법이 어떨 때는 좋게 쓰이기도 하고 예. 어떨 때는 좀 나쁘게 쓰이기도 하고 결국은 운용하는 사람의 어떤 책임 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선진화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다당제 하에서 그 일당이 뭐 과반을 차지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선진화법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법안도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선진화법을 오히려 좀 더 법안 처리가 쉽도록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양쪽의 목소리가 모두 있는 거죠. 선진화법 예. 때문에 악용이 됐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가 매우 힘들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법을 정말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고, 그거는 정치의 문제로 돌아가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선진화법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 하도 몸싸움을 하니까 동물국회 막아보자고 한번 그래서 해보잖아요. 이제 예. 그걸 만들었는데 이 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뭐 침대국회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식물국회, 침대국회. 저는 무생물국회라고 말씀드리고 무생물국회, 싶어요. 예. 동물도 식물도 아니고 예.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몸싸움 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얼마 예. 전에도 몸싸움 봤잖아요. 예. 그리고 법안 처리 안 되고 많잖아요. 무생물국회입니다. 이거. 그렇군요. 그래서 법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권 여당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포용력을 통해서 야당과 협상과 대화하겠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진화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고요. 20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법안 소위 정례화를 규정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어떻게 변하면 국회도 변할 수 있을지 우리 변호사님 먼저 의견을 좀 주시죠. 국회법 뭐 사실 법이 그렇게 뭐 부족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법들을 보면은 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아요. 국회법도 좀 보니까 좋던데.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출결 상황을 공유하고, 예. 뭐 출결 일수가 부족하면 뭐 세비를 깎는다든지, 예.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강제 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데, 앞서도 이제 계속 뭐 장 소장님과 저랑 의견이 일치하는 그런 부분은 예. 이제 이런 통제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효율적이지 예, 않다. 효율적이지 않고 그리고 옳지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물론 뭐 이런 식의 탓은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세금 다 냈는데 국회의원들이 예. 그 세금을 가지고 뭐 한 1,2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죠. 그럼 월급을 받으면서 왜 일은 안 하냐. 예.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렇지만 이것을 그래서 강제해가지고 무조건 뭐 일당량을 이렇게 할당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잘 돌아가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고 이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선거인으로서 뽑잖아요. 예. 그 선거권을 잘 행사를 해서 이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입법을 할 만한 그런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것 외에는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회법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아니 근데 그렇게 선출해도 소용없어요. 아, 그런가요? 국회는 풍토병이 있어요. 예. 들어오면은 아무리 유능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국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예. 국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요. 예. 다 당론에 따르고 자기 소신 못 지켜요. 그렇군요. 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예. 당론에서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법안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예. 너 불출석하면 세비 깎을 거야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한테 예. 너 학교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용돈 안 줄 거야 이거랑 똑같아요. 아, 그러면 그렇군요. 삐뚤어지지 걔가 공부를 삐뚤어지네요? 열심히 했으니까. 저는 열심히 나갈 것 같은데요, 계속. 아니 왜냐면 예. 국회의원이 할 일이요. 그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법안 처리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안을 만들려면요 예. 공청회도 해야 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우리가 자꾸 수정도 해야 되고 정부 관계자 불러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런 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예. 이거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감사하려면요 정말 몇 달 전부터 날 새면서 자료 요청해가지고 자료 검토해요. 이거는 또 일하는 국회라고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산안 심사하고 결산하는 거요. 그 예. 정말 이 두꺼운 자료 우리 정부 540조 예산을 다 일일이 분야별로 다 뭐 분석해가지고 잘못된 걸 잡아냅니다. 다 이렇게 평상시도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 정말 법안 처리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일하는 국회의원 아니야라고 매도하는 것은
전 심히 잘못됐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오늘 저는 국회 관계자가 나오시지 않았어요? 지금 아니 근데 강하게 일단은 국회를 옹호하시는. 일단은 예.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예. 그 횟수 자체가 너무 적어서 예. 아마 그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이런 입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예. 회의장 일단 들어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은 가출하면 생활비 안 줄 거다라는 예. 그런 협박과 비슷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일단은 오면 대화가 되고 이제 그 사이에서 타협이 도출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예, 당연히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사태의 가장 이제 좀 중대한 그런 책임 중에 하나가 집권 여당과 야당에게 모두 있는데 일단은 야당 당대표는 이 의회주의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예. 집권 여당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또 청와대가 모든 일을 하기를 바래요. 예. 그러니까 의회에게 어떤 자율적인 권한이나 책임을 주는 것보다는 청와대가 규모를 엄청나게 이제 부풀린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그런 비서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뭐 내가 해도 일이 어차피 안 돼. 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결국은 이제 당대표인데 잘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예. 라는 식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인 정치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군요. 김재희 변호사님 예, 말씀에 장 토다는 소장님. 거는 아니고요. 그 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 국회는요. 그 상임위 중심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본회의에 왜 너희를 참석 안 했어? 그래서 너희들 일을 안 하는 거야라고 혼내시는 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항상 회의가 열려가지고 일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나중에 좀 감안을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뭐 국회법은 아닌데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그 최근에 정의당에서 네. 최저임금과 국회의원 세비를 연동을 하자 몇 배, 5배로 제한하자 뭐 이런 뭐 공약처럼 내걸었어요. 그거는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직장인들이 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너 월급 안 올려줄 거야라든지 월급 깎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안 같고요. 된다. 자꾸 돈 문제로 예. 이 부분을 접근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다. 네, 예. 민주화 시대 이후에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항상 있어왔거든요. 예. 매번 있어왔는데 매번 안 됐어요. 이것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세비 깎자 그러면 누가 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외쳐도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엄중히 질타는 해야 되지만 약간은 좀 저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갖고 보는 게 좀 한숨이 굉장히 편하다. 깊으셨어요 방금 자포자기하는 그 심정이. 어떻게 보세요? 그 세비를 최저임금하고 연동시키자 국회의원 세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책정된 수준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예. 국회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반 직장인이랑 동급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자꾸 돈을 깎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돈 받은 만큼 열심히 일을 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딱 하나만 상황을 예,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예. 그 국회의원 월급 아까 뭐 변호사님 뭐 대략 1,260만 원 얘기하셨는데 세금 떼고 이거 떼고 하면요 한 달에 한 850만 원 받아요. 예. 그러면은 집에 생활비를 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도 써야 되고 850만 원이 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물론 후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예. 그 후원금은 엄격하게 그 후원금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8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더 깎자? 이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요. 돈 많은 사람만 국회의원 해라. 돈 많은 사람만 정치해라.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뭐 생길 수도 있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 국회의원이 돈을 안 받으면은 뭐 부정한 유혹에도 뭐 맞아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네.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원인데요. 화면 보시죠. 바야흐로 청원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가장 뜨거웠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의 열기는 국회에도 이어졌습니다. 전자청원 시스템 도입에 따라 청원하려는 시민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면 됩니다. 10만 명 이상 시민이 동의하면 국민청원으로 정식 접수되고 입법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국회 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달라는 글이 청원 성립 기준인 10만 명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이후로 국회 동의청원이 1호 국민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국민청원이 어떠한 작용과 반작용을 보일지 분석합니다. 예, 이번에는 청원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핫했던 곳이 아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화면에서도 지금 보셨겠지만은 국회에도 청원이 있었다. 이런 거를 모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사실 모든 어떤 국민들의 눈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만 갔는데 최근에 그 1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 뭐 소위 말하는 텔레그램의 무슨 뭐 몇 번방, N번방 관련해서 처벌해달라라는 게,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게 국회에 이제 1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국회 청원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비극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러한 문제, 국민들께서 문제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예. 국회에서 수용을 해서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국회에다 청원을 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과 정부예요. 그렇죠. 근데 이 청원제도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직접 법안을 발의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거든요. 예,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청원 제도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잘 활용이 되면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년 정도 국회에 있었는데 청원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아, 청원을 한 번 받으셨다고요? 네, 청원 한 번 받아봤는데 예. 청원은요 거의 법률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내용도 우리가 네. 국민청원이 모든 게 다 옳아라고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 의사표현, 뭔가 진짜로 뭔가를 청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으니까 좀 봐줘라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사표현으로도 활용이 되고, 최근에는 뭐 좀 우스갯소리인데 봉준호 감독의 군면제를 해달라고. 군면제. 그러니까 당연히 봉준호 감독은 진작에 다녀왔는데 봉준호 감독의 군면제를 해달라고 청와대에다가 이제 청원에 올려서 막 이렇게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그런 만큼 이제 뭐 일종의 정치적 의사표현, 일종의 놀이 이런 걸로 좀 활용이 되기도 했는데 부작용도 좀 있었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회에서 아까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기능인데 잘 몰라서 약간 썰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청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는 제도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 잘 공부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요. 근데 예. 이것을 제대로 잘 알아서 내가 누구에게 청원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이 국가기관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학습이 굉장히 필요한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무작정 이렇게 온라인상에다가 청원 게시판을 열고 거기에서 이제 고민 없이 예. 그냥 일단은 내가 좀 답답해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올리고 또 거기에 10만 명, 뭐 20만 명 이렇게 숫자를 동원해서 이거를 이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과연 민주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전 좀 더 이제 민주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각 지역 조직에서부터 예. 이제 그 아래 하층부터 이제 목소리가 올라와서 그것들을 이제 정부에 있는 그 정당 간부들이 이렇게 취합을 해서 예.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국회에 상정하는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민주 시스템이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해요. 예. 급해서 일단은 게시판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야지만 또 직성이 풀리는 이제 그런 게 예. 있는데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느리게, 그죠? 굉장히 답답하게. 왜냐면은 그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와 합의와 그다음에 갈등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청원 게시판이 자칫 시민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 의욕을 좀 떨어뜨리고 일단은 어느 게시판으로 달려가면 돼라고 쪼르르 달려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에서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20대 국회에서 국회 청원이 198건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채택이 된 거는 4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의 존재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국회에 청원을 해서
국회가 법으로 만드는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본다라면은 좀 어떤 정치적 효능감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내 보시나요, 소장님? 건이 채택됐다라는 게 법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공포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예. 청원으로 10만 명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청원으로 채택을 한 거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어떠한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예. 아니 왜 오토바이는 왜 자동차 도로를 왜 못 가냐. 도로교통법 법안 이거 좀 고쳐줘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예. 이런 법안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청원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청원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거다. 국민적인 관심 하에서 그렇게 전망해 봐요. 예, 국회 입법 기능이 이 청원 시스템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해가 될 거다,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뭐 주장도 일각에서는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예.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네, 변호사님은? 왜냐면은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많은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동의를 누를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입법을 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도로교통의 상황과 그다음에 예. 사고의 위험성 등등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매우 많은데,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의를 버튼을 눌렀다고 하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내가 발의를 해서 공포를 해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겠지라는 예. 그런 생각에 굉장히 좀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그런 입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포퓰리즘이 우려된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이거를 청원은 하지만 예. 이것이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을 하고 예. 올리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완벽하게 좋은 제도만 있는 건 아니고 작용도 있고 반작용도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가면서 제도를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입법 기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실은 논의한 것들의 어떤 총체적인 정리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장 소장님은 입법만 하는 거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입법도 잘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어쨌든 이게 예.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그 본인의 직분에 맞는 일들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예. 국민이 뭐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는 좀 회의적인 게 앞으로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예. 총선 끝나면 아마 대통령 선거 분위기로 휙 가서 일하는 국회, 또 뭐 우리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가 이번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해봅니다. 아니 대선이 아직 2년이나 남았잖아요. 2022년에 4월 대선인데. 끝나면은 2년인데 예. 이제 총선 끝나면은요, 이제 새로운 차기 주자 누구냐 하면서 예. 대선 분위기로 훅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와 힘을 깎아내리는 짓을 그만 멈췄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국회가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거잖아요. 예. 대통령 없는 민주주의 국가는 있어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어요. 근데 예. 그러면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기관인데 국회가 스스로의 할 일을 방치하고 무한 대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정부의 어떤 그런 비판적 기능, 그다음에 뭐 정부를 옹호하려는 뭐 이런 자세로만 계속 충돌을 하다 보면 결국 그냥 하부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 권위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찾아야 된다.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새겨드려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가운 논리로 뜨거운 토크 이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화끈한 한마디 들어볼 시간인데요. 총선 기획인 만큼 국회를 향한 화끈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욕 빼고 다 하셔도 됩니다. 우리 소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 눈치 보고 제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 눈치 보고 일 좀 해라 국회야. 네, 말씀하셨고 우리 변호사님은? 네, 21대는 좀 달라지나? 21대는 달라지나. 안 달라져요. 부질없는 희망인가요? 알겠습니다. 예, 화끈한 시사 토크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리적 충돌을 볼수록 동물에 비유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볼수록
식물에 비교하는데요. 다가오는 국회는 이러한 오명을 벗고 진실된 국회, 소통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